IT가 궁금한 이들 미안. 이런 거 좋아.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그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와! 벌써 두 번째인가요? 네, 우리가 잠깐 쉬고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은 두 번째 파일일 테니까 소개 한번. 여기서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안 듣거나 이미 떠나가 버릴 수도 다 있어요. 걸러줬어? 네, 다 걸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라키입니다. 저는 아궁이에서 아궁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전 시간에는 조금 텐션이 죽어서 야곰님한테 혼나서 이제 텐션을 살짝 올린 개 키우는 개발자 제나토리라고 합니다. 와, 제토리. 네, 저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감성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뭐 포렌식이 뭔지, 뭐 아니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왔나, 뭐 해커 얘기도 나왔고, 그쵸. 체크난방. 체크난방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체크난방 얘기했고, 거의 뭐 시초였으니까요. 네, 뭐 약간 뭐 궁금한 얘기들 이런 거 뭐 주고받고 했는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누가요? 라키님이? 제가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들으시는 분들은 뭐 쥐어짜는 것 같이 느끼실 텐데. 생각 IT. 아니 지금 앞에 보이면 질문 리스트가 되게 빼곡히 있어요. 우리 그쵸. 생각도 못했는데. 시킨 자는 원래 까먹어요. 네, 궁금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더라고. 그쵸. 아주 좋아요. 저는 보석 같은 분이라서. 이 자꾸 듣다 보니까 욕 같은데. 왜냐면 사전 모의 때 저희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어떤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CS가 무엇이냐? 그쵸. 혹시 아궁이 분들은 CS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전 알아요. 네. 커스터머 서비스? 그렇죠. 네, 라키님이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회사 생활 좀 해봤구만. 그럼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보통 CS 센터 이렇게 써 있잖아. 맞아요. AS 센터 아니에요? 그거 콩글리시잖아요. 그런가요? CS도 콩글리시인가? 커스터머 서비스는 글쎄요. 콩글리시인가? 모르겠네. 여튼 이거는 문과 쪽이라서 제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했네.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 네. 정의는 그거지. justice. 뭐 데피니션? 뭘 바래? 네. 또 처지게 만드네. 죄송합니다. 네. 나야 나. 그래서 뭐야 CS 뭔가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요. 아니에요? 웃어? 아니 저번에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컴퓨터 사이언스. 그렇죠. 네, 맞아요. 다행이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뭐 듣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실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공인가요? 컴공? 아니죠. 컴퓨터 과학. 과학? 네. 공학은 뭐지? 좋은 질문인데 맞아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컴퓨터 공학 아니면 뭐 컴퓨터 과학 이 차이가 뭐냐 그런 거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공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한번 보면요. 네. 공학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과학적, 뭐 사회적 이런 이론과 학문들을 토대로 우리 생활을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학문. 그래서 인간의 생활을 위한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학문. 약간 홍익인간적인 거네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익인간이 나와. 공익인간인가? 그러니까 공학의 영역이라는 게 막 이렇게 공학인간. 제한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을 거의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실용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대학 학과에도 컴퓨터 학과 혹은 컴퓨터 과학과 이런 게 있고 컴퓨터 공학과, 응용 소프트웨어학과, 뭐 응용 컴퓨터학과 이런 게 있어요. 맞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냥 후려쳐서 컴퓨터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씩 보면은 되게 다른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도 건축학과 있고 뭐 건축공학과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제도 다르다고? 뭐 어딘 4년제, 5년제 뭐 이렇다고? 그래요? 네,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컴퓨터 학과, 뭐 컴퓨터 과학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순수하게 컴퓨터의 동작 원리라든지 컴퓨터가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는 학과예요. 학문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완벽히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원리 추구 쪽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걸 연구해 가지고 컴퓨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게 있나요? 서로 자존심 막 이런 게 있나요? 싸움이?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발자라고 하는 뭐 사실 이 용어도 사실 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 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실무에 나와서 뭐 앱을 만든다,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모니터를 만들고 본체를 만들고 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이제 그 컴퓨터 과학 쪽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설계 이런 분야는 또 별도로 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뭐 미니 컴퓨터 같은 걸 만드는 이제 그런 공학 분야도 있고. 딴소리긴 한데 네. 그 둘도 사이 안 좋아요? 뭐 사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이제 조금, 쫀심 싸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지향하는 쪽. 야 니네가 기껏 열심히 해봐라. 야 우리가 이거 프로그램 안 넣어주면 니네 말짱 황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또 이제 좀 다른 영역이에요. 하드웨어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을 좀 또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들 있잖아요. 이 기계 장치, 그렇죠. 기계적 요소들을 다루는 쪽이 이제 하드웨어 쪽.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뭐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랄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안에 그렇죠. OS 같은 것들.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네. 또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윈도우즈 같은 이제 운영체제 영역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그 윈도우즈 위에서 동작이 되는 뭐 워드, 프로그램들, 엑셀, 뭐 익스플로러 이런 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건데 이제 조금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하드웨어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시네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됐어 싸워 이제 싸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갈수록 영과 일과 가까워지는 거야. 좀 더 공대스럽다. 네, 이제 기계랑 대화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크가 짙어지는. 체크.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고요. 네. 이것은 아궁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아궁이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니야 이거 나중에 인별그램 주소 까. 이 0과 1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 하는 분들의 수가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의 수보다는 좀 적어요. 많이 적고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진 않지. 이 응용 소프트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더 조금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좀 불러요. 인베디드? 그러니까 침대? 맞아. 그냥 진짜? 임이랑 베디드, 임이랑 베드. 정말이요? 네, 그러니까 놀리려고 한 건데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에 속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요즘 냉장고에도 이 설정하고 뭐 화면에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하는 분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이제 얘기해요. 물론 조금 요즘 분야가 많이 넓어져가지고 그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긴 했는데 네네.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막 아는 거 대방출. 실제로 야 이거 진짜 컴퓨터다라는 모습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만드는 분들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 약간 뭐랄까 거의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후려쳐서 말하는 거지. 어쨌든 내비게이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요즘? 뭐 밥솥에도 요즘 그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런 걸 말씀하신 하는데. 가전 쪽도 그 가전 전용으로 맞아요. 근데 사용하는 그게 그런 것들. 되게 약간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막 많이 알지는 않는데 짬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 분야는 진입 장벽도 되게 높고 아직까지 좀 뭔가 갈고 닦인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선구적으로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약간 반공식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해결책이 있다가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비기처럼 약간 족보처럼 아. 이 선배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음. 공식적으로 이거를 왜냐하면 이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아. 이 우리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거기에서 선배들로 구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막 이게 공식적으로 책이 막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요즘에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기계랑 대화를 하는 그 영역의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은 이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돈 되게 많이 벌겠다. 맞아요. 맞습니다. 와, 왜 나는 그걸 몰랐나? 그래서 그쪽은 이제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짬이 많은 분들은 진짜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 갔지? 아 맞아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요. 컴퓨터 과학의 너 차이. 대단하다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 잘 모르고요. 네. 학교 다닐 때 납땜도 좀 많이 해봤는데 소프트웨어 쪽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네, 저는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고.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윈도우즈 운영 체제 위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 네, 피카츄 배구 같은 거. 아, 피카츄 너무 좋아요. 드립 별로였네. 여튼 네, 그러니까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냥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개발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가 많아요. 제나토리님 어느 쪽이시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전혀 수강해본 적이 없는 개발자라서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궁이 2로 그냥 이제 가기로 농담이에요. 했고 네, 전문가시죠. 굉장히 많은 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놀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공학 쪽이었어요. IT. 네, 정확하게 IT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개발적인 지식을 C++이라는 언어가 있죠. C++? 그걸 이제 반 학기 정도 배우고 군대를 가서 예. 제가 이제 전혀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자가 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는 약간 디자인 쪽이랑 관련이 있어서 디자인. 네. 그럼 하드웨어 쪽? 아니요, 완전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디자인. UI, UX 쪽이라서 아, 그렇죠. 네.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 네, 그죠?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 레이아웃. 그렇죠. 체크 셔츠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 그렇죠. 투명으로 보이느냐. 노란색을 쓰냐, 네, 파란색 그렇죠. 쓰냐 이런 거 정하시는 그런 거예요? 디자인에 관련돼 있던 와. 거라서 나중에 디자인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는 투명이죠. 투명?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면 되겠네요. 트랜스퍼런트 그거 아니에요? 오, 맞아. 나 포토샵 좀 해봤어요. 옛날에 합성할 때 이렇게 인형 오리듯이 오려가지고 다른 배경에 붙일 때 그 네. 나머지 매직 배경이 회색하고 흰색이었어. 그렇죠. 이제 맞아, 눕기 맞아. 딴다고 하죠. 네.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눕기 딴다고 해요. 눕기? 아, 왜? 시국이 이런데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맞아. 일본 말이에요? 네. 눕기. 한국말로는 뭐죠? 이게 그 구분선?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튼 영역을 영역 떼어내는 설정. 거야. 마법봉. 마법봉. 매직 원드. 써봤어요 마법봉. 그거요. 네. 맞아. 예전에 그래서 포토샵을 다루면서 몇 개 주워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 맞네. 얘기 네. 중이셨죠? 컴퓨터 과학과
네. 이제 조금 더 학술적으로 네. 컴퓨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음. 그렇게 조금 더 연구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겠고 이제 컴퓨터 공학과는 컴퓨터 과학을 그 연구하신 분들을 그 결과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걸 우리 삶에 이제 더 좋은 그런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편리한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일단 IT를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네. 가운데 야곱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내가 만약 어떤 학과에 IT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네. 언뜻 듣기로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과학 쪽보다는 네. 공학 쪽이 왠지 더 유망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근데 뭐 어떤 분야든 왜 그쪽에서 그럴 수도 있지. 최고가 되면 맞아요. 최고의 대우를 그쪽에서 받죠. 잘하면 돼요. 아니 내가 뭐 과학이 그게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아까 그 뭐 냉장고 만드는데 어디라고? 그런데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공학이라고 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 근데 과학과를 다녔어도 이제 공학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그 그쵸.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는 컴퓨터 과학과에서 배우는 한 3학년 정도의 내용을 이제 그 컴퓨터 과학 내용을 배우고 한 그 1년 정도의 분량치를 이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로 조금 더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듣는 과목이나 뭐 이런 거 따라서도 네. 그렇죠. 다르겠죠. 과목도 다르고 이제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쵸. 학과의 뭐 운영 방침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과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컴퓨터 공학과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컴퓨터 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 뭐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학교마다도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컴퓨터 공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컴퓨터 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응용을 하는 학문이기 네. 때문에 그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학과 방침이나 뭐 교수님의 방침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뭐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컴퓨터 공학과 뭐 이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세부 내용도 좀 다르고 거기서 뭘 배우게 될지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런 커리큘럼을 한 번씩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네. 진짜 한번 왜 그 진학 고민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이 그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 너무 듣고 싶어 할 것 네. 같아요. 그분들은 듣고 싶은 게 딱 하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가라고. 그래서 어디가 돈 많이 버냐고. 나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 에이 그래도 네. 설마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겠어요? 네. 근데 뭐 방송 마이크 딱 끄자마자 이제.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 막 이런. 근데 컴퓨터 과학과 나왔다, 컴퓨터 공학과 나왔다 해서 뭐 내 진로가 결정되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냥 내 하기 나름에 저도 사실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진 않았고요. 저는 컴퓨터 교육과를 나왔어요. 교육과도 있구나. 네. 이런 반응을 대부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과가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범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사범대를 나왔어요. 네, 이 친구 능력자였네. 네, 대한민국 정교사입니다. 스행님이었네요.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지. 지금 정교사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그것도 그러면은 그렇죠. 나중에 본인이 그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졸업만 하면. 네, 그럼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임용 시험을 치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임용 시험을 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자격증 자체로 선생님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인기가 없을 땐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그거보다 알았네요. 훨씬 예전에. 훨씬 예전에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 세대 정도. 예. 나는 사범되면 다 선생님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뭐 경쟁률이 적게는 뭐 1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요새 얼마나 선생님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럼요. 여튼 그래서 컴퓨터 교육과는 또 컴퓨터 공학과가 한 3학년 정도 배우는 내용 정도를 배우고
나머지 이제 교육학을 배우는 거죠. 왠지 그 과는 제 편견인데 네. 여하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죠? 네, 그렇죠. 네. 아 역시. 아 제가 방금 잘못 말했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 3학년 정도치까지 배우고 이제 교육학을 배워요. 여하구들이요. 이게 저는 신기하게 학년마다 되게 달랐는데 네. 제가 다녔던 학년은 5명이 남자고 15명이 여자였어요. 뭐야 여촌 이런 여대였어 여대. 근데 다음 학년은 정확히 반대로 여자가 5명에 남자가 15명이. 다른 이제 학년에서 하신 분들이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 신입생들이. 학년만? 예. 되게 부러워했겠네요 그 학년을. 제가요? 아니 다른 학년들이요. 그렇진 않나? 뭐 원래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지 어쩐지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 어차피 그곳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쵸. 아까 그래서 뭐 남자끼리만 MT 같다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공감 못했겠네요. 재수없어. 와. 아유 괴로웠던 건 또 제나토리님만 그랬네.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쨌든 뭐 깊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전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군대야? 아무나 축구하신 김 그러니까 안 메시예요. 삐 해줘요 이거. 네. 네. 우리 형 메시. 전국에 컴퓨터 교육과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다들 잘 모르시는데 학교에 컴퓨터 과목 있잖아요. 그거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 그게 선택 과목이었으니까. 제가 선택을 안 했던 거군요. 저 때는 아니요, 배운 거 그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장 쌤이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여고에서는 선택을 거의 안 하고요. 네. 남고 이런 데서 선택 많이 하고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있었어요. 컴퓨터 과목. 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컴퓨터실이 있어서. 네. 그래 나도 언젠가 컴퓨터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고등학교였는지 중학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슬슬 뭐 필수 과목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는 전부 선택이었죠. 네, 진짜 나중에 이 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한 2-5시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뭐 파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얘기들이죠. 아주 유익한 얘기였습니다. 네, 뭐 이런 것 관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네. 아궁이 우리 친구들인가요? 죄송해요. 잠깐. 나 뽀뽀뽀인 줄 알았어. 미안. 뽀뽀뽀도 아궁이, 요즘 안 한다면서? 아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인트로 때 얘기했잖아요. 나만 안 들었어? 저도 못 들었는데? IT가 궁금한 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아궁이. IT가 궁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궁금한 사람이었구나. 미안합니다. 궁하다는 표현 좀 좋은데? 네, 여러분 아궁이 두 번째 녹음을 듣고 계십니다. 네, 궁하다 그럼 좀 절실한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신지. 네,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냥 다음 질문 드릴게요. IT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네, 일단 IT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궁인데 좀 레벨이 높아. 그러면 IT가 어떤 건지에 그만해. 대해서 한번 아시는 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비웃지 않기로. 절대 안 비웃죠. IT란 벌써 웃어요? Information Technology. 오. 네. 왜 정보통신기술 통신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정보통신기술이라 하대. 이런 거 좋아요. 네, 아무튼 그래요.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T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전에 찾아보면 정보통신기술이라는데 그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일단 인터넷이 IT다. IT가 인터넷인가?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한국은 대한민국은 네. IT 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국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 그렇게 얘기하대? 아니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인터넷 빠른 거는 외국인들 와서 다 감동받고 가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IT는 인터넷이다. 나에겐. 근데 인터넷이 봐봐요. 또 아무 데서 잘 돼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터지고. 싸기도 하고.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이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신문 읽고 책 읽고 그게 되게 당연하거든요. 네. 프랑스 사람이세요? 몽주르? 왜 갑자기 프랑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프랑스였어. 네. 부러울 뻔했어. 여기서 아까 전에 IT 강국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야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IT 강국이라기보단 굉장히 뭐 표현을 되게 세게 해서 후진국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이건 아궁이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 둘의 입장이고요. 네,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저희가 보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네. 그냥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IT 인프라 강국 정도랄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냥 인터넷 속도 강국 정도. 속도. 그냥 광랜이 많이 깔려 있는 나라. 네. 이 광랜이라는 것도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요. 여튼 광랜은 합성어죠? 네? 광은 한자고. 맞아요. 랜은 영어 아니야? 네. 광 케이블이 조금 더 그것도 정확한 용어고. 저랑 영어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떡해. 미안해요. 대체하는 말이 없나 봐. 네. 흔히 그렇게 부르니까. 네. 나 약간 용어 빗선?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용어 거슬려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가지고 자꾸 지적받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듣는 분들도 이제 좀 더 정확히 알면 좋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다운시켰네요. 전혀 아니에요. 광 케이블이고 뭐 하여튼 광랜이고. 네. 뭐 광 케이블이 맞다고 하면 어쨌든 그게 깔려 있는 잘 깔려 있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예. 여기 한 분 더 계시네. 아니 다 지적해놓고 한국말 잘하시는 분. 네. 네. 못 가시니까 또. 네네. 우리 제라토리님. 제나입니다. 제나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제나토리님이 뭐 더 설명해 주시겠죠? 뭐 저는 요 정도까지만 까고. 네, 일단 IT 강국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야곱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강국이거든요. 저희는. 인프라. 네, 사실 IT에서 정확하게 굉장히 좀 이게 좋아야 IT 강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 그 정도로 이제 IT 강국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그냥 일반인들도 그 IT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보안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개발자들 뭐 그냥 얘기하면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는 굉장히 대단한 직업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미국 같은 곳에선 이제 그렇죠. 굉장히 몸값도 세고 뭐지 그거 되게 유명한데 실버타운 아니고 뭐지? 실리콘밸리. 와, 실리콘밸리. 일부러 그랬어. 진짜 일부러 그랬어. 알아. 저 잠깐만요. 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드러내주면 안 돼? 나 사회적 명망이 있어요. 원래 아는 단어야. 오케이. 뭐 다시 우리 이거 우리만 터졌으면 안 돼. 다른 분들 지금 힘들어하신다고. 근데 봐라, 내가 실버타운 했는데 다들 실리콘밸리 떠올렸을걸? 안다니까.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가 참 좋지만 이제 개발자들의 기술력과 뭐 그 나라에서의 개발자의 위상 그리고 국가의 관심과 야 이거 끊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하시죠.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근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인프라라는 게 어디까지의 범주를 얘기하는 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인프라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진짜 선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뭐 약간 물리적인 시설 이런 맞아요. 거를 인프라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산업 활동을 위한 뭐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프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그냥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설. 네. 아까 말했듯이 뭐 인터넷이 잘 깔려 있다. 광 케이블. 케이블 같은 게 잘 매설이 되어 있고 속도가 빠르다 요 정도. 네, 그 정도로 그거를 이제 인프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끼리의 서로 기술 교류나 그리고 보안적인 이제 뭐 질적인 측면들 그것들이 이제 다른 IT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은 다른 국가가 더 잘 돼 있다 그런 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정도의 IT 강함은 저렴한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빠른 인터넷 속도. 네. 해외 사용료를 몰라서 우리 보통 월에 우리 얼마지? 3만 원 안 내요? 올해 많이 하면은 저는 지금 한 18,000원. 아 진짜요? 주고 쓰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정액제로 쓸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일단 알고 우리는 있어요. 월 정액으로 해서 무제한 사용하니까 그죠? 해외는 안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인터넷 이 제공 업체들을 얘기하면 또 할 게 얘기가 많은데 여튼 그건 나중에 또 재밌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네. 이제 운영 체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것들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옛날에 그 핸드폰은 아니고요. 네. 통신에 대해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도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뭐 네이버, 다음 같은 그냥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혹시 바다 OS로 소리 바다? 얘기해도 되나? 아니 미안. 바다 뭐 얘기해도 이미 지나간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본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지금 나온 뭐 안드로이드나 뭐 사과에서 제공하는 iOS 같은 경우를 이제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출시가 됐었나요? 슬픈 얘기인가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말씀하시죠? 조금 조심스럽네요. 요거는 나중에 진짜? 뭐 모바일이라든지 OS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로 넘어가고 일단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든다든가 이제 LG 쪽에서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더 강할 뿐이고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빠르게 이제 다른 뭐 IT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지식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네, 결국엔 컴퓨터 교육과죠. 교육이 100년지 대계로. 전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IT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IT 교육에 대해서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뭐 학부모님들도 이걸 왜 배워야 돼?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도입이 늦춰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 뭐 앞으로 몇십 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그거는 뒤집혔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몇십 년은 저는 참 우리나라의 IT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이거 들으시면 좀 욕을 많이 먹을까? 울끈불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제 동기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가 밝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하는 그 의견일 뿐이지 사실 그게 어떤 팩트나 그런 공식적인 뭔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은 자유롭게 그렇죠. 뭐 정부에서 우리는 IT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고소 들어올 거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뭐 외웠어? 잘했어요. 두고 보겠어요.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프라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 인프라 이런 것들은 그나마 우리나라 하드웨어 강국이니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 강국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 정도고 이마저도 한 2, 3위로 밀려났죠. 그럼 더 빠른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 조사해 오겠습니다. 인도 아닐까요? 아니요. 인도라고? 일단은 그 발트 3국에 있는 그 에스토니아 그 스카이프를 만든 데가 에스토니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프의 고장은 에스토니아고 지금은 이제 미국 회사로 되었지만은 에스토니아에서 만들어졌죠. 진짜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 나라는 이제 사실 인구도 굉장히 적고 뭐
물자라든지 뭐 자원 뭐 환경 이런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IT에 그 옛날부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지금 뭐 5살 때부터인가 8살 때부터 이제 IT를 다 배우고 그리고 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나 프로그래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컴퓨터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민 오시라고. 이런 차이죠. 아, 인기남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에스토니아는 이미 전자시민권이 다 나와요. 우리 그러면 우리 신분증을 대체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전자신분증 하나로 내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내가 119에 실려가고 있다. 근데 우리 가족한테 내가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고 뭐를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 이런 그런 정보들 전혀 알 수 없는데 거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병원 기록까지 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간에 거기는 전자시민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되나요? 돈도 주면 되고요.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아마 될 거예요. 아 진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여기 와서 창업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비자 정도. 취업 비자 느낌. 네, 그렇죠. 뭐 자세하게는 비자라고.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다큐 한번 보세요. 에스토니아 나오는 다큐 요즘 많이 나와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 IT 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잠깐 알려드리면 GDP는 19,704불 정도고 인구는 130만 명이네요. 네, 대전 정도만한 나라예요. 네. 좀 전에 이제 야곱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에스토니아 쪽에서는 개발자다 하면 와 이 소리 나오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라고 하면 와라기보단 힘들겠다. 그렇죠. 네. 밤 많이 새겠다. 그렇죠. 약간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밤 많이 새지 않아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럼요. 어디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안 하는 차이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쵸. 근데 제가 그래요. 야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야근의 문제가 아니라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야근을 많이 한다.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그런 직종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모 대기업에서는 뭐 야근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숨졌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막 IT 쪽에 막 좀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 그럴까? 왜 IT의 어떤 그런 씌어진 프레임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몇몇 회사들이 이제 어느 지역의 등대라는 표현도 있고. 네.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실제 판교 쪽에 그런 IT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나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슈화가 된 이유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게임 회사라서 그걸 좀 이슈화 시킨 게 아닐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게임 회사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몸살이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든지 뭐 몇몇 기관에서 게임이라는 걸 굉장히 마약처럼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고 참고로 저는 게임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뭐 IT 쪽이 뭐 과로가 많다, 뭐 힘들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제가 아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지인이 있는데 보면은 야근 잘 안 하더라고요. 드나드는 지인 남편이라고 하죠. 네, 그죠. IT 쪽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뭐 잘
집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근데 필수인 그 직종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3교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 곳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쵸. 근데 요즘 뭐 54시간 근로제? 52시간이요. 아 죄송합니다. 52시간 근로제.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2시간 돈 줄 거예요? 제가 지금 백수라 가지고. 그러니까. 네, 52시간 근로제.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요즘에는 많이 줄이고 있죠. 네, 많이 야근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회사를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뭐 야근은 정말 1년에 손에 꼽고요. 그것도 아마 제가 잘못했을 때 아까 아니면 사람 제가 실수했을 따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잖아요. 네. 제가 실수했을 때나 그렇게 하지 요새는 뭐 되게 좋아요. 아침에 뭐 10시, 11시 이후에 출근을 하고. 혼자만 혹시 좋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회사마다 되게 그 힘들어하고. 문화 같은 게 있는데 네.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그 뭐 허브라는 이제 GitHub? 네, 나중에 아마 또 야곱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수많은 IT 기업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출퇴근제를 갖고 있는 걸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되게 속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좋은 회사네요. 근데 또 친한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그게 습관이 되면 또 괜찮은가 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워라벨. 네,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꼭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IT라서 워라벨이 없고 IT가 아니라서 워라벨이 있고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사람 따라 다르고 회사 따라 다르고. 맞아요. 네. 뭐 이거는 약간 뭐랄까? 제나토리님 다니는 회사 궁금하신 분들은 안 돼요. 어디냐 그 좋은 회사 어디냐? 이거는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나만 있을 때 조용히. 나만 좋아야 돼. 그렇죠. 네. 뭐 그런 회사도 있답니다. 근데 뭐 IT 쪽에 씌워진 프레임들 그런 것들도 약간 뭐 억울한 면도 있기도 하고 또 잘못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오해도 좀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회사 얘기를 왜 했죠 우리가? IT 강국. 그렇죠. 그 뭐야 에스토니아에서는 맞아. 그렇죠. 프로그래머 보면은 왜 했는데 우리는 힘들다. 맞아. 그 처우 얘기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각자 회사 얘기를 너무 TMI를 쏟았죠. 뭐 그래요. 근데 뭐 존경받는 곳이기 때문에 더 거기는 처우가 그럼 좋은가?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 에스토니아 쪽에서는요. 그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프라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는 에스토니아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인터넷도 굉장히 빨라서 놀랬고 그러면은 그 인프라 외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저런 그쪽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뭐 분명히 그냥 간접 경험하시기에는 우와 프로그래머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위치나 지위가 되는 업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머라는 것 자체가 막 되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뭐 그런 직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뭘 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사실 그 전자시민권 그런 거 발급을 받는 게 거기 와서 창업을 많이 하라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서비스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IT 회사를 에스토니아에서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줘요. 좋은 정보다.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혜택을 많이 주는 혜택도 거죠? 많이 주고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토니아입니다. 네, 다음 창업은 에스토니아로. 에스토니아로 가세요. IT 창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에요? 너님 때문에? 근데 일단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고 조용해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다 모델 같아. 진짜 남자고 여자고
정말 모델 같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발칸 쪽이잖아요, 그죠? 발트 3국. 발트 3국이구나. 네, 라고 에스토니아 제2의 실리콘밸리 사태가 날 뻔은. 웃어. 그만 웃어. 발칸반도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저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졸리실까봐 한 번씩 그렇죠, 던져본 그렇죠.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발트 3국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그 발트 3국을 사실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로질러도 한 3-4시간이면 그 세 나라를 가로지를 수 있어요. 차 타고 쭉.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한번 꼭 기회 되시면 놀러 가보세요. 네. 전 추천, 강추.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가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들 보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맨날 보는데 나가서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행 중에는. 물론 반가운데 그거는 컵라면 갖고 있는 사람만 반갑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있는 사람만 반갑지 뭐 그 외에는 그다지 별로 반갑진 않지만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런 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거기는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거의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저도 진짜 여행하면서. 생소해요. 국가 이름도 굉장히 생소해서 아까 잠시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되면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IT 강국이래요. 네.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냥 IT 강국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 뭐 이런 국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좀 놀랍네요. 생소했어요. 네.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나는 약간 사대주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대주의 맞네. 굉장히 여기서 밝힐 수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 2년 반을 살았어요. 어머. 네, 거기서 느낀 게 어쩐지 좀 미국 개발자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미국 물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 냉정하게 말해서 연봉 자체도 그렇고 연봉이 뭐 기본적으로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물론 거기가 물가도 비싸고 그렇긴 한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개발자분들도 마이크가 잘 안 된다고 혼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뭐 IT를 제대로 밀어줄 거면 IT 강국 이런 식으로 뭐 슬로건을 내세우면 뭐 지원금이라도 조금씩 더 뭐 이쪽으로 쏟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한테 직결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구나. 사장님 연봉 올려주세요. 어디 회사인지 말씀해 주셔야. 사장님이 들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 더 힘차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연봉 올려주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라고 해봐야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아니면 뭐 한 40-50대 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도 너 요즘 뭐 하냐? 너 무슨 일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컴퓨터 해요. 아니면 뭐 컴퓨터 뭐 이제 앱 같은 거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도통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요즘 더운 날씨에 힘들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만나시는 컴퓨터 관련 종사자분들은 뭐 대부분 이제 수리를 서비스, 하시거나 기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라고 컴퓨터를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소비자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이 크게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30대 친구들에게 뭐 컴퓨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또 컴퓨터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조립을 한다거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 정도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화면에 영어만 써져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쁜 그림이 나오면서 약간 앱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쵸, 의미를 모르죠. 이게 뭐야 하고 한 3초 바라보다가 가세요. 보통 일반적인 반응.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종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제 두 번째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정확히 뭐 하는지는 모르죠. 네, 정확히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런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서 이게 가능해? 라는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가 컴퓨터과를 가기 전까지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아, 그렇죠.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기계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만들게 하겠지. 그런데 개인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드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정확해요. 그렇죠. 그죠? 이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야. 그럼.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이제 개개인의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면 개인 한 명은 이 화면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명은 이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이면 지금도 그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회사에서 그냥 나온 거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너무나 그럼요. 생각이 없었던 애라서 제가. 네.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마요.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네. 개발자한테 그림을 던져주면 뭔가 나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뭘 해서 어떤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게 나오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IT 업계에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대개는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설명하려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방금처럼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전 사실 디자인 되게 배워보고 싶은데. 배우시면 되죠. 그러게요. 여기 있네. 자, 선생님이. 개발 배우시면 되죠. 뭐 개발? 그러니까 약간 아까 전에 야검님이 말했듯이 이렇게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뭐 살짝 조그만한 호기심으로도 인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방금 지금 라키님처럼 뭔가 IT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저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지식들을 받아가고 저희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 그렇죠. 뭐 라키님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저는 점점 기계에 가까워질 거예요. 밸런스 맞네요. 중간에서 만나요. 이게 뭐 우리 그러니까 한 6차, 7차 교육 과정들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교육 과정으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럼 지금 나이대로 생각을 하자면 한 80년대생? 네, 그렇죠. 그 8, 90년대생 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컴퓨터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컴퓨터 활용 교육일 가능성이 커요. 엑셀이나 워드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ICT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표방한 게 ICT 교육이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ICT. 처음 들어보세요? ICT. 뭐죠? 여튼 정보통신을 활용하기 위한 ICT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세대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선택 과목이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냥 컴퓨터 활용 교육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뭐 워드, 엑셀 이런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컴퓨터 교과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컴퓨터 교과가 있었고 정식으로 거기에 뭐 그 컴퓨터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컴퓨터의 동작 원리 뭐 이제 뭐 메모리, CPU 이런 거 나오고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저는 교육과정 공부하면서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걸 알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과목을 들었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비종사자의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아니 학교 때 그거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만 해도 네. 분명히 컴퓨터 과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사실 긴가민가 하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그 하늘에서 글자 떨어지면 타자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게임. 항에 타자 연습. 네. 700타까지 뽑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세대에서 배웠던 건 컴퓨터 활용 교육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컴퓨터 교육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교육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즘 애들요 저보다 엑셀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교육이라는 게 전혀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궁이 듣는 분들이 점점 들으시면서 좀 그런 인식들을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갑자기 들어서 한 생각이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정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IT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내가 배웠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즘 30, 40대들도 이제 아이들을 IT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뭐부터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막 코딩이 뭐냐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의문점들을 조금 알아가는 것도 요거 들어서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쌤님. 네, 전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오세요. 네.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요. 믿고 맡기시죠. 아, 좋아요. 진짜 내가 그 정도 돈 받으면 내 믿고 스카이캐슬 얘기예요? 그 정도 받으면 내가 진짜 해드립니다. 그 정도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 벌어 가시는 거네요. 아니 그 드라마 보니까 막 장난 아니던데 막 금덩어리를 주던데요? 아 맞아. 근데 그 금은 거기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금이 학비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바라는 뇌물 정도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존심으로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레벨 돼줘야 돼. 스포지성. 저는 안 받기 때문에 이 대화에 낄 수가 이미 없습니다. 너무 옛날이야. 이제 스포해도 돼. 네, 여튼 금 들고 오시면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대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게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나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럼요, 거죠? 사대주의자. 천조국 만세. 네. 천조국 만세. 저는 근데 어렸을 때 IT 교육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IT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아니면 혹은 이제 성인이 돼서라도 내가 좀 IT 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딜 가야 돼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정부 쪽에서도 뭐 지원금을 내서 자꾸 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제가 요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요새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자꾸 정부에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니면 저희 같은 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보다 더 이제 실력이 좋고 더 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교육자가 되시는 것도 굉장히 야곱님처럼? 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야곱님처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되게 아니 그런 건 어때요? 그 왜 음악 배우러 오스트리아 가고 독일 가고 뭐 미술 배우러 프랑스 가고 그런 것처럼 컴퓨터 배우러는 이 나라를 가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있나요? 아까 얘기한 에스토니아를 갈 것 같진 않은데 미국 가나? 미국? MIT? 실리콘밸리. 근데 아시아 쪽에서도 유명한 대학들이 좀 있어요. 인도도 근데 조금 IT 세지 않나요? 그렇죠. 인도에도 유명한 그 공대가 몇 개 있고요. 그 홍콩 쪽에도 있고, 네. 그 홍콩에서도 이제 과학기술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좋은 쪽인데 인도 사람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아,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머리 진짜 좋은 사람들 많고 수학 천재들도 사실 많죠. 그쪽? 맞아요, 그죠? 맞아요. 무슨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정량화된 거라기보다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래요. 영어요? 네,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프로그래머들 많고 개발자들 많은데 프로그램 언어가 영어로 보통 많이 돼 있어서 그 얘기예요? 아니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진출하거나 뭐 유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읽고 이거를 쓰고 할 때 그리고 세계에 있는 프로그래머들과 교류할 때도 영어가 필수적인데 인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잖아요. 뭐 잘 하겠죠. 왜냐면 거기선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일단 어려워하고 어렵죠. 남의 나라 말인데. 그죠 그렇죠. 미국 사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게 그 번역본을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개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번역본을 많이 보는데 번역이 뭐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된 의역이 되는 것들이 오역이 꽤 많아요. 그래요? 개발 쪽 용어면은 안 다르고 어다르고 그죠. 어렵지. 네, 더 많은 오역들이 있어가지고 마더 이건가요? 뭐 영어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보시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자막 예전에 재밌었다. 뭐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영어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럼 컴퓨터를 어쨌든 배우는데 중요한 영어도 중요하다.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그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정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경험이었어요. 경험. 우리나라에서. 네. 카레집에서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진짜로 거기 유명한 데예요. 되게 대학로에 유명한 카레집이에요. 네. 아로 시작하는. 패로 시작해요. 네. 아무튼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그 바가 아니죠. 홀 매니저를 하셨어요. 인도 분이. 네. 일단 한국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했고 숫자가 엄청 계산이 빨라서 뭔가 우리는 보통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리도 다다닥 되고 뭔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거를 실제 경험을 했는데 네. 일반화의 오류죠? 맞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 해외 어떤 뭐 회사 유명한 회사나 IT 쪽 관련된 회사에서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인도계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걸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확신이 생긴 거죠. 일반화가 틀리지 않았다. 근데 그 외국계 회사에 인도 사람들이 많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 영어.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력은 제가 봤을 때 뭐 나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6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인도도 IT 교육에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되고 있고, 어쨌든, 네, 그렇긴 한 상황이라서 그 인도 사람들도 아마 잘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럼요. 네. 야곱님이랑 제나토리님이 계시잖아요. 이상한. 파이팅. 어쨌든 네 제나토리님은 잘하죠. 잘해요. 뭐야? 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들으러 오기도 한 거고 많은 걸 배우고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야죠. 저는 그냥 일개 대한민국에 짱박혀 있는 나부랭이라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이거 듣겠냐고. 그럼 이거 편집할게요. 되게 잘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해요.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잘해요. 네. 맞아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네. 그죠. 영어 때문에. 제나토리님 영어 잘하겠다.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와, 보통 그렇게. 그래서 문서 읽는 거는 되게 편해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늦게 있었어요. 저는 개발자를 하다 도중에 이제 개발자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갔던 거라서 저는 27살에 나갔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놀았죠. 2년을 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있어요. 미국에 가도 그 놀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면 일 막 시켜줘요? 아니요. 이제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진짱이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한 3개월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눌러 앉은 거예요? 네. 아, 부럽다. 무슨 일을 했나요? 저는 모바일 앱 개발을 했습니다. 뭐야 가서 IT 했네. 아니 안 하겠다고 가놓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놀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니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더 있고 싶었던 거죠.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어디 달라요. 가서든 잘하네요. 네. 부럽다. 이래서 사람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내가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야곱님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여튼 네 오늘 사대주의자고 뭐고 다 모여 있었는데 바꿔야겠어. 사대주의 컨셉 괜찮은데? 컨셉이요? 사계. 아 근데 컨셉 아니고 진심입니다. 저 진심이에요. 사발로 하자 사발. 사발자. 사대주의 개발자. 아 근데 디발자예요. 디발자. 디자인하는 개발자. 저는 개발적인 지식보다는 디아. 그쪽이 더 밝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그냥 디발자 말고 개자이너. 개자이너라고요. 전문 용어로 개자이너. 개자이너? 개발하는 디자이너.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 뭐 모르겠어. 아이디를 바꾸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컨셉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개자이너라고 다음부터 부를 뻔했잖아. 근데 통상 개자이너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기분 나빠하진 않죠.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한데 뭐 팩트니까. 개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개 키우는 개발자지. 그럼요. 네, 개개발자. 미안합니다. 네. 여튼 우리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네. 오늘 첫날 녹음 어떠셨나요, 두 분? 저는 확실히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개발적 지식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야곱님이 하는 말에 대해 약간 덧붙이거나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약간, 빌붙겠다 한마디로. 네, 그렇죠. 버스를 좀 타야겠다. 왜냐면 하지만 이제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럼요. 아니면 다른 썰 같은 걸 풀 때는 뭐 자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어색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쵸. 오늘 많이 배웠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막상 건질 건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저도 얘기하고 배워가면서 더 의미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첫 녹음인데 저 사실 녹음실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여기 막 되게 답답하고 발꼬랭 나도 나고 막 혀가 꼬이냐. 제가 오늘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목도 좀 이제 슬슬 가려고 하는데 저는 발꼬랭내 나지 않게 발을 잘 씻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 씻고 냄새였어요? 왔습니다. 에? 나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원래 들어올 때부터 나더라고요. 그죠? 여튼간에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요. 두 분 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어요. 곧 다시 재밌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